강아지 알러지가 있을 때 일단은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선생님이 우선 피부사를 먹여보세요. 한 달이라도 먹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일부 보호자님들은 막 끝까지 계속 피부사료만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뚱뚱해서 막 그게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그래도 피부사료 먹으라고 했어요 하고 피부사료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오메가3 때문에 계속 살이 안 빠지고 그래서 아이가 더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봤는데 어때요? 그 강아지 피부사료들이 종류도 많고 이런데 꼭 먹어야 되나요? 일단은 알러지라는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렇게 환경성이랑 식이 알러지를 완전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피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 피부 사료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저히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좀 알러지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사과 같은 걸 좀 급여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수의사님들이 그 공부하시면 항상 말씀해 주니까 뭐 8주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8주에서 12주 정도로 피부 안정화시키기 한 다음에 단백질을 하나씩 그리고 이게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이 엄청 복잡하고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2주 뒤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먹었는데 2주 뒤에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과민 반응을 뭐 이렇게 너무 깊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네 가지로 나누면 음식물은 1번, 3번, 4번 다 2번 빼고 다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4번이 지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사실 집에서 혼자서 이제 음식물 알러지 테스트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말이 안 되고 수의사랑 상담을 하면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피부 사료만 일단 시작은 먹이시되 천천히 안정화된 이후에 하나씩 시도를 해보고 그거는 충분히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하시면 될것 피부과나 아니면 우리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 피부 베테랑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동물병원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피부가 안 좋으면 초반 8주는 피부 사료를 먹는 게 좋다. 그럼 그때 피부 사료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네. 뭐 하이퍼알러제닉 뭐 그쵸. 끝도 없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저알러제 네.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성분 제한 사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성분 하나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제한한 사료가 있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아직 과민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단백질을 딱 타겟팅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애기들마다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요즘에 곤충 사료, 뭐 캥거루 사료, 악어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나이가 어리고 보호자분이 가수분해 사료가 좀 맛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심하면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제가 봐왔던 환자들은 중증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통 스킵하고 바로 가수분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으키지 못할 공정 과정을 거친 가수분해를 하고 그래서 보통 알고 있는 뭐 로랄킨 하이퍼알러제닉이라든지 뭐 그렇죠. 힐스 ZD라든지 하는 네. 그 사료를 급여하게 되죠. 가수분해 사료랑 네. 일반 피부 사료, 가수분해, 물 가수분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백질의 반응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단백질의 그 분자 크기가 있잖아요. 네. 그 분자 크기를 알러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할 그러니까 만큼 잘게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달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보통 일반 단백질이 10,000달톤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수분해 사료는 일반적으로 3,000kDalton 이하 그리고 뭐 로얄캐닌에서 아날로제닉이나 힐스 ZD 같은 경우는 1,000달톤 이하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그냥 아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물 단백질이 들어왔다는 걸.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에서 아예 이렇게 네, 면역 세포가 자취를, 이제 찾지를 못하는 찾지를 거죠. 못하는 그런. 피부 사료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일단은 피부만 보면 피부 사료만 먹이고 그 하나하나 조금씩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피부 사료만 평생 먹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오해될까봐 우려되는 점은 결국에 피부만 봤을 때 그런 거지 아기가 피부만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만약에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피부 외의 사료를 그냥 급여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다른 외용제나 약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의사랑 상담을 해서 지금 아이가 정말 피부 사료 상태만 먹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피부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간지러운 걸 감안하고 전신 건강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노령이고 질환이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사망을 하는 경우는 없고 만성 신질환 같은 경우는 악화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피부 사료를 이제 급여 중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환자 전체로 놓고 봐서는 사실 노령견들은 피부 안 좋아, 췌장 안 좋아, 심장 안 좋아, 콩팥 안 좋아. 그럼 어떤 사료 먹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잘 조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뭐 환자 전체를 보고 때로는 피부가 희생당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물론 피부도 심하긴 하지만 뭐 가려움증을 완화해줄 여러 가지 면역 치료도 있고 약도 있고 하니까 사료는 그 중에서 후순위로 충분히 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 사료. 근데 요즘 자연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일부 보호자분들은 자연식으로 바꾸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완전 좋아졌고 그쵸. 일부 보호자분들은 자연식으로 바꾸고 완전 피부 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어떻게 생식, 화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아이들에겐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피부는 아까 사료 말씀드릴 때 말씀했던 것처럼 성분 제한 사료가 1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식이나 화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영양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단일 탄수화물, 단일 단백질을 위주로 급여를 하고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원료는 이미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먹어보지 않은 사료, 아는 성분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됐을 때는 결국 피부만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가수분해라고 사료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료를 전혀 안 먹거나 아니면 보호자님들께서 뭐 사료에 대한 거부망이 너무 크시거나 해서 자연식을 할 때는 피부에 맞춤 사료인데 그때는 좀 힘들겠네요. 단일 탄수화물, 단일 단백질로 먹여보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네. 시도해 보면서 아이한테 맞춤으로 맞는 걸 찾아가야 된다는 그쵸. 얘기죠. 그렇죠.